네, 오늘 뉴스 퀵 배송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일단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을 틈탄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유튜브, SNS에서 최근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로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을 그야말로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의 순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언비어나 매점 매석 등 공동체에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현재 있는 객관적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혼란을 야기하는 이 허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함께 모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회방을 놓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가짜뉴스, 헛소문.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뒷부분은 어제 있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글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열린 앞서 보신 것은 그제 있었던 국무회의 발언이고요. 어제는 비상경제 점검 회의가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도 에너지와 원료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 안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국무회의 라이브 하죠. 비상경제회의 라이브 하죠. 심지어 업무보고도 라이브 하죠. 끊임없는 라이브를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시간 라이브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저 사람들 이 위기에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골프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일하고 있음을 저렇게 명징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혹과 의심이 생겨나고 그 사이에 가짜뉴스 헛소문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쟁 때문에 석유 수급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름값도 폭등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비축하고 있던 기름 90만 배럴을 몰래 어느 나라에 갔는데요. 저는 추측컨대 중국으로 갔거나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큰데 이거 여러분 간첩짓입니다. 간첩짓. 우리나라 기름이 모자라니 어떻게 남의 나라로 보내. 이거 여러분 우리 1,400만 명 넘게 곰팡이 백신 맞게 했던 문재인하고요. 이거 용서받지 못할 짓이거든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산업계에 완전히 이거 90만 배럴이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분량까지 되는 이 기름을 좀 해외로 빼돌렸다 하는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간첩입니다. 자, 전한길 씨가 지난달 24일 쇼츠로 제작해서 올린 겁니다. 무려 50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인구에 회자되었다. 그리고 저런 가짜뉴스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울산에 있는 국제 비축유 가운데 무려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이런 의혹입니다. 이른바 울산 석유 북한 유입설. 이건
건데요. 전한길 씨는 90만 배럴이나 되는 우리 기름이 서해안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 항적 경로가 공개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기름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건너갔을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전한길 씨와 유사한 주장을 한 극우 유튜브들이 더 있습니다. 전라도 우회전, TV자유일보 등인데요.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보신 대로 이들 매체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가짜뉴스 엄단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일까요? 관련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외 기업이 울산 석유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이던 90만 배럴 규모의 국제 공동 비축 원유를 베트남에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전한기 씨가 저런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 석유공사 있지 않습니까? 한국 석유공사가 산유국 정유사 A사 이거를 어느 사다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유국에 있는 한 정유사하고 국제 공동 비축 계약을 맺고 있어요. 우리 석유공사가. 그런데 어떤 거냐면 석유공사가 이 회사에 약 200만 배럴 규모의 국내 우리 안에 석유 저장 시설을 빌려주고 그리고 여기에 A사가 소유하고 있는 원유와 석유 제품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주된 것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서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저장된 A사 원유에 대해서 우선 구매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축기지에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우선 사용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이번 이란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비축유의 총량을 늘릴 수 있고 또 A사 입장에서는 한국의 재고를 쌓아둠으로써 아시아 국가들과 거래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달 초에 A사가 국내에 입고된 공동 비축 물량 200만 배럴 가운데 90만 배럴을 베트남에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게 된 건데요.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왜 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거냐 이런 의혹이 원포인트로 있을 수 있겠죠. 그 사이에 이 A사라는 회사는 산유국의 회사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SOS 치는 나라에 팔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 기름이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이 원유사가 90만 배럴을 베트남에 팔게 된 겁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 원유의 적색등이 켜지니까 어떻게든 원유 확보하려고 난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장시설에 비축된 원유를 이 회사로부터 사간 겁니다. 이 관련해서 석유공사는 당시 A사가 국내 정유사와 200만 배럴의 국내 도입을 협상 중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200만 배럴 우리가 땡길 거야 라고 협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국내 정유사는 이 해당 물량을 도입할 때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서 굳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거 왜 우선 그 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야 라는 의구심은 남죠. 왜 그랬던 거지?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베트남이 훅 사간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유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대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와 국제공동비축 계약을 맺고 있는 해외 정유사가 제3국가에 비축 물량 판매를 시도할 때 석유공사한테 먼저 통보하도록 우리가 여기 비축해 있는 이 원유 가운데 100만 배럴, 50만 배럴, 10만 배럴 이렇게 해서 요거 딴 나라 어디에 팔 거야. 팔 수밖에 없어라고 할 때는 석유공사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사이에 그냥 베트남이 사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석유공사가 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정유사가 비축 물량을 제3국가에 팔려고 시도할 때 석유공사에 먼저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평시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미국과 이란이 첨예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고 물론 이제 잠시 뒤 10시, 벌써 10시네요. 트럼프 연설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사이에 북한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방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유공사도 우리도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감시가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사이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사회 혼란만 부추기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시인데요. 트럼프 연설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준비한 다른 소식들은 잠시 후에 2명의 기자, 용감한 기자들과 함께 풀어도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